안녕하세요. 제 주식조아입니다. 예, 지난번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종목 수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개, 5개, 뭐 10개, 30개 정도의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간략하게 그 지난 영상에서 했던 말씀을 조금 브리핑하면, 요약해드리면, 처음에 정말 적은 금액으로 소소하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는 한두 개 정도의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스터디가 되시고, 이제 공부가 충분하신 상태에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5개든 10개든 30개든 이거에 대한 선택은 이제 본인이 좀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종목이 작을수록 5개일 때가 아마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종목의 이제 상승 시에 이제 그런 투자에 대한 자산 증가의 속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슈퍼개미 주식농부 박영호님이나 조문원 이런 분들도 초창기에 자산이 되게 많이 증가하실 때 투자 종목은 5개 이하였던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개에서 30개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나는 이제 5개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성향 이 좀 불안정하고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10개나 30개 또는 이 사이에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답이 없는 것 같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30개, 30개 투자를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요. 10개를 투자하셔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고 5개를 투자하셔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방법이 꼭 정답이다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냥 이게 개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초보로 투자를 하신 지 한 3년, 뭐, 이하이시 정도의 분들은 이 정도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10개에서 30개 종목들을 조금 분할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돈을 버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투자 어차피 3년 하셨는데 뭐 엄청 뭐 몇 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투자하시는 금액도 많아야 뭐 3, 4천만 원 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수식 투자 3년 뭐 2, 3년 하셨는데 뭐 많아야 5, 6천만 원 정도 하시겠지 뭐 몇 억대로 하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거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뭐 5개 종목에 투자하셔도 뭐 하나에 5, 600만 원씩 투자하시는 건데 그걸로 뭐 인생 바뀔 만큼의 어차피 그런 것들이 투자가 되시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10개에서 30개 정도 종목들에 이제 분할로 하시면서 조금 공부하신다는 개념으로 보시고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0개에서 30개 정도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서 보시고 안목 같은 것들 좀 좋게 키우시고 이렇게 내가 10개, 30개 종목들 같은 경우를 찍어서 투자를 했는데 뭐한 6, 70%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했더니 승률이 좋았다, 이득을 봤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10개 이하로 뭐 이렇게 5개나 뭐 6개, 7개 이렇게 이하로 집중 투자로 넘어가시는 게 과정이 그러니까 뭐 제가 추천드리는 과정은 이렇게 한 개로 하시다가요. 이렇게 넘어가셨다가 10개, 30개 이렇게 넘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이거 할 때는 돈은 많이 못 버실 수도 있죠. 뭐 그냥 뭐 종목수가 많고 하시다 보니까 실수도 많으실 거 있고 하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배우시고요. 결국에 다시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가도 이렇게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제 멘탈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아무리 뭐 수익을 많이 보고 해도 막 자꾸 불안하고 그 주식창을 쳐다보게 되면 오래 지속하실 수 없거든요. 투자를 뭐 한두 달 하고 뭐 하실 거 아니면.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종목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종목수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뭐 종목 수와 이제 별개로 어떤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종류는 뭐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 뭐 개념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요.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 민감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포스코, 현대차,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성격이 좀 그리고 민감주의 성격도 갖고 있고 방어주의 성격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포스코, 현대차, LG전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수출과 관련된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선업이 대부분의 조선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는 게 뭐냐면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되게 호황이 되고 세계 경기가 나쁠 때는 이제 확 이렇게 죽는 산업이죠. 예를 들어서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2, 3년 전에 세계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되게 이제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한동안은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보통 수출하는 류의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스코나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조선업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 기업이지만 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올리는 부분은 되게 적거든요. 세계 전반적으로 해외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출 산업 위주의 회사들을 보통 경기 민감주의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의 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2015년이나 16년이나 17년 정도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때 어떤 회사들이 제일 좋았죠? 이제 아모레 또는 뭐 CJ, E&M, 그 다음에 뭐 CJ, CGV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주식이나 이런 주식들도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는 이제 경기 민감주와 반대되는 성격의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기가 되게 나쁘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조선업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제 나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투자가 좀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시중에 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물론 그 세계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펀드는 가입을 돼 있고 이제 주식 투자는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결국에는 물론 이제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돈의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돈이 어딘가에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이제 이런 수출 위주의 산업보다는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경기 민감주나 뭐 자동차 같은 건 뭐 만약에 힘들고 그러면 안 사면 되지 않습니까? LG전자 뭐 예를 들어 세탁기나 이런 것들도 안 바꾸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화장품, 뭐 영화, 편의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제 아무리 경기가 힘들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는 소비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성격의 것들을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경기 민감주는 이제 돈이 이제 세계 경기나 이런 거에서 돈을 잘 벌 때 이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섹터들이고요. 경기 방어주는 이제 세계 경기가나 또는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소비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뭐 물론 이런 것들도 조금 어느 정도는 뭐 하실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다 경기가 이제 상승한다고 생각해서 경기 민감주로 다 구성을 하겠다. 또는 나는 경기가 하락한다고 보고 경기 방어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리스크가 좀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 경기가 좋다고 지금 보고 이렇게 증권이나 은행 이런 것들이 증권, 은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철강 이런 것도 경기 민감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 경기 민감주인 이런 것들로 실제적으로 세계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경기 민감주로만 구성을 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경기 방어주라고 제가 적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모레, CJ E&M, CJ CGV, 뭐 편의점주, GS 리테일 이런 것들을 제가 주식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비중은 여기가 더 크죠. 왜냐하면은 경기가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구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기 방어주도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경기가 네가 좋다고 하는데 왜 경기 민감주로 구성을 해야지 경기 방어주를 구성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포트폴리오 구성에 의미가 없죠.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여기서도 왜 다 이렇게 나누겠습니까? 그냥 제일 잘 나갔던 거, 갈 것 같은 거 하나만 찍어서 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측면 차원에서 이렇게 뭐 비중이 아마 얼마 될까요? 이게 아마 8 정도 되고 아마 뭐 여기가 한 8에서 7 정도 되고요. 여기가 2에서 뭐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기는 순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제 전략은 이제 2, 3년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수익이 난 부분을 이제 이런 회사들을 저가에 매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저희 포트폴리오도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이상적인 거는 지금 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이런데 예를 들어서 2, 3년 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정말로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2, 3년 후의 상태는 이렇게 돼야죠. 2에서 3이 되고 여기가 8이 돼야죠.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득을 본 것들로 이걸 저가에 매집을 하고 이제 경기가 사이클이 꺾이기 전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 경기가 하강으로 다시 하락 세계경기나 이런 것들이 하강으로 접어들 때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상승을 시작하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매매하는 거죠. 미리 매집을 해놓고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이제 경기 민감주를 미리 매집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뭐 한중 무역 전쟁이니 뭐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이니 한일 전쟁 때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상승을 하려다가 이제 지금 다시 상승이 많이 꺾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1년이나 2년 있다가 혹시 만약에 좋아지게 되면 그때 가서 이거 사면 이제 제가 파시는 거 사시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2, 3년 뒤에 이제 1년 이에 이런 거에 사면은 미리 이렇게 매집해 놓은 분들이 하는 거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종목만 많으면 분할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지금 아는 분도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포트폴리오로 분할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째 종목 들어오면 삼성전자 우, SK하이닉스, LG전자,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반도체 부품 회사 있었죠? 뭐 유니테스트였나요? 뭐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로 쭉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나 이렇게 분산 투자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회사 아닙니까? 다 이제 반도체 회사, LG전자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또 IT 계열의 이런 회사들이죠. 근데 이렇게 뭐 5개, 10개 투자해놓고 분할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할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분할의 개념은 아니고 종목만 많을 뿐이지 왜냐하면 같은 섹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증권주인 삼성증권, 미래에셋,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뭐 이렇게 이런 거에 한 10개 투자해놓고 나는 이렇게 종목을 분산했다라고 하면 이 분산한 게 아니죠. 그냥 증권주에 투자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현대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투자해놓고 이렇게 막 투자해놓고 이제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좀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도 섹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약에 분할을 하실 거면 어느 정도 이렇게 봐서 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렇고요. 그리고 비중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번 이렇게 5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비중이 이건 33%, 이건 5%, 5%, 뭐 10%, 5%, 뭐 5%,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투자하시면 이건 뭐 분산 투자가 아니죠. 그냥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1번이랑 5번에 다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게 53%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 투자를 하셨으면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뭐 10개 종목을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10%겠지만 뭐 내가 정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때로는 뭐 15%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 같은 거는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이건 5% 이건 33% 이런 것들은 뭐 아니죠. 만약에 이런 것들은 분산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분산 및 효율의 극대화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리스크 분산 및 사실상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5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을 이제 내가 분석한 종목이 맞았을 때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30개 정도로 나눠서 투자하면 제가 해보니까 이제 투자하면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내가 선택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좀 이득을 크게 전체 포트 뭐 한 종목이 뭐 2배, 3배 먹는 크게 상승한다고 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비중이 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개로 나눴을 때보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리스크 분산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10개 이상, 20개 정도의 이제 포트폴리오로 분산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효율에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5개 종목 정도에 투자를 하시면 뭐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를 들어 뭐 투자 금액이 1억이 된다. 그러면 한 종목에 2천만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천만 원 정도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한 30%만 상승을 해도 이제 한 종목에 30%만 상승을 해도 2천만 원에 30%면 600만 원이거든요. 그럼 600만 원이면 30%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 이제 1억에 600만 원이니까 6%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목수를 10개에서 또 그 이상 투자를 하시게 되면 20, 30% 정도 상승한다고 해도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10개 이상 30개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배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이제 팔지 않습니다. 반대로 2배 이상의 상승의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뭐 20, 30% 정도의 여력, 그 상승 여력만 있다고 하는 회사들은 뭐 크게 아예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20,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도 웃깁니다. 왜냐면은 뭐 그런 20, 30% 정도의 상승과 하락은 회사의 가치와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개에서 10개 이상 뭐 2, 30개 정도의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2배 이상 한 종목당 2배 이상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편이 이제 효율의 극대화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 블로그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엔텍이나 SK하이닉스나 제가 옛날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 다 뭐 2배, 3배, 뭐 많은 경우는 제가 BH나 이런 것들은 경우는 5배까지 이제 수익을 보고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막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물론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진짜 4배, 5배까지 어떻게 참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참는 게 뭐 제가 참는다기보다는 뭐 첫 번째로 비중이 작으니까요. 비중이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종목에 20%씩 투자했는데 5배까지 하면 이제 잘 못 기다리죠. 왜냐하면은 뭐 그래도 투자 금액이 큰데 막 2배까지 상승했다가 조금만 빠져도 수익이 쭉쭉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분산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막 2, 30% 정도 상승했다고 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럴 때 팔면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2배 이상, 3배, 4배 정도 상승했을 때 팔아야지 전체 포트폴리오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뭐 별 개의치 않습니다. 뭐 이거 뭐 어차피 3배, 2배, 3배 이상 목표로 했기 때문에 뭐 2배, 3배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오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내가 투자한 종목이 2배, 3배까지 올랐다가 원점으로 오고 막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막 되게 막 자기를 비난하고 막 너무 아깝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경험이 이제 몇 번 저 같은 경우 많이 쌓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BH 같은 거 투자할 때도 제가 투자한 상태에서 2배까지 올랐다가 거의 다시 본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재상승해서 4, 5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산 투자하게 되면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그냥 조금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이런 게 적응이 되다 보면 저 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어도 그냥 남의 종목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 그래서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뭐 두 배까지 올랐다가 다시 본전으로 와도 뭐 다음에 더 많이 오르려고 그러나 보지라고 해서 이제 남의 주식처럼 그렇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2, 30종목 정도를 투자를 하면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랬거든요. 제가 이제 BH를 5배 정도 먹고 그렇게 해서 500% 정도의 수익이 낸 거죠. 마지막에 판 건,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판 것들은 3배 뭐 이렇게 판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판 돈을 가지고 또 제 기억에는 뭐, 그때 당시에 좀 저가였던 코엔텍이나 이런 것들을 샀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 샀던 그 코엔텍이나 이런 것들이 또 2배 정도 그러니까 저가에 BH를 팔아서 수익이 난 것들을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저가였던 것들을 매수를 하고 또 그 저가가 다시 2배가 되는 이런 현상이 몇 번 발생하게 되면 수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효율의 극대화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5개 투자를 했을 때에 비해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들을 이런 것 식으로 좀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까지 모으고 싶은 종목은 있어야라고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5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30번까지 종목을 있다면요. 이제 이렇게 종목들을 투자를 해놓고 한 뭐 길 짧게는 1, 2년, 길게는 지금 3년, 4년 이상 이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제가 산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종목들에 대해서 간간히 분기별로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종목이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 3년 정도 들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 이게 정말 5년, 10년 이상으로 갔을 때도 이제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뭐 좀 2배, 3배 이득이 났다고 해서 파는 것들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이 종목들 중에서 그냥 끝까지 모아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평생 그냥 모아갈 만한 종목들이 후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정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뭐 경기의 흐름이나 이런 포트폴리오의 뭐 교체에 따라서 파는 것들이 아니라 끝까지 모아가는 이제 종목들로 이렇게 구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힌트를 드리자면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증식했을 때 배당 금액 같은 경우도 커지기 때문에 이제 큰 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제 캐시플로우죠.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제 뭐 배당 같은 것들이 나오게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종목 수와 종목 수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류나 뭐 비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의 극대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본인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좀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